어제 방송에서 머스크가 내년 3분기는 돼야 글로벌 경제가 숨통을 틀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내년에도 이변이 없는 한 경기 침체가 이어질 전망이라는 거죠. 2008년 금융위기를 떠올리는 전문가들도 상당수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코로나 팬데믹발 공급망 붕괴, 더욱 심화된 기후위기,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면 내년 경제위기는 역대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전망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끝났는 줄 알았는데 지금 중국 장난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전 세계 경제 침체가 더 심각하게 다가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미국 얼어붙는 걸 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사는 곳이 맞나 싶더라고요. 일단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후폭풍 이미 맞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영끌족도 그렇고 자영업자분들도 그렇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은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고요.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 분석 결과를 보니까 올 3분기 기준 주담대 보율 대출자의 평균 DSR이 60.6%입니다. 이 얘기는 빚을 내신 분들이 원리금을 갚는데 월 소득의 60.6%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와하. 이러면 진짜 라면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 뭐 단순 계산해서 100만 원을 벌면 그 즉시 60만 원을 은행에 갖다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 거꾸로 돼도 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은행에 40만 원을 갖다 바치고 나머지 60으로 생활하는 것도 버거울 텐데 바뀌었다는 거예요. 2019년 1분기까지 60%가 넘었던 평균 DSR, 같은 해 2분기 58.9%로 떨어진 뒤에 2020년 1분기에는 55.2%까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올라가면서 꾸준히 DSR도 커지더니 급기야 60%를 돌파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그런데 이게 주담대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신용대출도 같이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은 이미 돈 못 갚겠다, 배째라, 이렇게 나서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들어요. 맞아요. 한계치를 넘어선 것 같아요. 한국은행이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동시 땡긴 사람들 DSR을 분석해 보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70%에 올라섰다는 겁니다. 100만 원 벌어서 70만 원을 은행에 갖다 바치게 되면 이거 살 수가 있을까요? 자영업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 코로나 3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나마 코로나 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분들을 배려해서 대출이나 각종 정책들을 활용하면서 숨통을 간간히 트여 왔었는데 이제 대출 잔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고요. 한은에 따르면 대출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요 7조 4천억이 늘어납니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3분기 말 기준 1,014조 원. 코로나 전인 2019년 4분기와 비교했을 때 48%나 급증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대출 빌리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하소연도 쏟아지고 있잖아요. 네, 취약계층들이 돈을 빌릴 수 있는 그런 곳에서마저도 대출을 끊고 있다는 겁니다. 대출 절벽, 이미 받은 대출의 이자는 너무 많이 오르고 정말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빌라 거지 김씨 같은 악성 임대인 30명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 보증금만 약 7,2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말로는 전세 사기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미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뒷북행정이라는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죠. 26일 박상혁 민주당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건수를 기준으로 1위부터 30위까지의 악성 임대인들이 올 11월 말까지 세입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금 총액은 7,250억입니다. 이 중에 보증공사가 대신 돌려준 전세금이 6,587억, 피해자들이 아직까지 못 받은 금액은
663억. 이놈들이 저지른 전세 삥땅 건수만 3,459건. 문제는 보증공사 보험에 가입된 계약만 집계한 수치입니다. 즉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는 더 많을 거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빌라 거지 김 씨보다 더 나쁜 악성 임대인들이 7명이나 더 있다고 하네요. 그중에 박 씨, 정 씨, 이 씨, 또 다른 김 씨. 와우, 얘네는요. 646억, 600억, 581억, 533억. 어마어마한 금액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놈들이 사고를 일으킨 지역 대부분이 수도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특히나 빌라를 그것도 전세로 계약을 하시려는 분들 앞으로도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산업부가 기획재정부와 함께 내년 1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위한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신청 내역을 최종 조율 중인데요. 논의를 마치는 대로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와, 얼마나 올릴 계획이라고 합니까?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내년 전기요금 인상분이 킬로와트 시당 51.6원이라고 밝힌 바 있죠. 올 인상분의 2.7배, 킬로와트당 50원 인상할 경우 월 평균 사용량이 307킬로와트시 수준인 4인 가구의 전기료 부담은 15,300원이 증가합니다. 다만 정부는 서민 부담과 물가 안정을 이유로 내년 전기요금을 올해 이상으로 올리되 전체 요금 인상분을 내년부터 향후 4년간 나눠서 반영하겠다. 뭐 이렇게 썰을 풀 예정이라고 하는데 뭐 엎어치나 덮어치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전기 요금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스 요금도 올해 인상액보다 1.5에서 1.9배 인상할 전망입니다.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내년 가스 요금을 MJ당 최소 8.4원 올리거나 최대 10.4원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도 이미 올랐는데 이보다 1.5배에서 1.9배를 더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월 평균 4인 가족 기준으로 2만 원 정도 부담이 늘어납니다. 와, 그러면 전기 요금 오르고 가스 요금 오르고 한 가구당 부담하는 액수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월 3만 5천 원에서 4만 원 정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고물가, 고금리에 전기, 가스까지 올라가고 빌라 전세금은 떼어먹고 취약계층, 영끌족, 자영업자분들, 즉 대다수의 서민분들 더 큰 경제적 타격이 예상됩니다. 그렇죠. 아니, 거기에다가 어제도 전해드렸다시피 지하철 요금, 버스 요금도 오를 가능성도 매우 크잖아요. 맞아요. 이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걸까요?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 뭘 좀 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징어는 이제 나이가 드니까 턱이 아프더라고요. 예, 벌써 그 나이가 되셨군요. 예, 그래서 만만한 까자를 좀 씹어야 될 것 같은데 까자 값도 최근 1년 사이에 20%나 올랐습니다. 나의 면역력은 장에서 결정됩니다. 다양한 장내 유익균이 활발히 움직이면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죠. 변비도 예방할 수 있고요. 유익균을 늘리고 잘 놀게 하는 유일한 비법 프로바이오틱스, 즉 먹이에 있습니다. 곡물, 과일, 채소, 해조류들인데 이걸 매일 챙겨 먹기는 힘들죠. 그래서 하루 한 알 브리오 생유산균이 필요합니다. 16가지의 생유산균을 100억 마리 이상 보장할 만큼 알찹니다. 특히 특허받은 생유산균 호박 분말 코팅 기법을 사용해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고요. 냄새나는 돈피, 어피가 아닌 100% 식물성 캡슐이라 먹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임산부와 어린이도 섭취 가능한 프리미엄 원료만 사용했고 식약처의 정밀 검사를 통과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경불진의 깐부 브리오 비타민을 검색하세요. 밀가루 값 상승, 각종 에너지 가격 상승, 인건비도 상승했다고 거짓말 치지만 인건비는 거의 안 올랐죠. 소비자한테 발표할 때만 인건비는 오르는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서 가격을 올리면은 금방 눈치채니까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는 가격 인상을 하는 꼼수도 빈발하고 있다네요. 그러니까요. 경불진에서 소개해드렸다시피 이게 슈링크플레이션 아닙니까? 네. 인기 과자 15종에 11월 말 기준 판매 가격 1년 전과 비교를 해보니까 20%가 평균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애기들이 좋아하는 바나나킥 53.6%나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프렌치파이 29%, 맛동산 26%, 에이스 25%. 인기 있는 과자들은 더 많이 올렸습니다. 인기 과자 15종 가운데 1년간 가격이 오르지 않은 건 딱 하나, 허니버터칩인데 허니버터칩 요즘은 거의 먹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가격을 그대로 둔 건가요? 그리고 꽃갈콘, 핫브레이크 이런 애들은 그냥 중량을 줄여서 눈 가리고 아웅을 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 안 되죠. 우리 네티즌들, 또 소비자들이 이거 다 찾아내지 않습니까? 이게 일일이 개수까지 세보더라고요. 얼마나 줄었나. 그쵸. 근데 이게 괘씸한 게요. 서민층의 식사로 인식이 되는 라면, 마찬가지로 과자처럼 밀가루랑 해외에서 수입해온 기름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면 인상률은 과자보다는 낮단 말이죠. 왜 그럴까? 과자는 안 먹으면 그만 아니냐. 라면은 그래도 식사로 인식이라도 되지. 그렇기 때문에 정책 당국에서도 관심이 덜하다고 합니다. 제조사나 유통업체들이 가격을 올리더라도 에이 저거 뭐 애기들이 먹는 건데 라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자 제조업체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억울하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올 상반기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10.5% 인상했다. 20% 올린 건 얘기도 안 하고 덜 올린 것만 꼭 집어서 얘기하죠. 그러면서 대형마트에서 실제 팔리는 가격은 걔네가 정하는 거다. 우리가 정한 게 아니다. 라면서 공을 또 대형마트 쪽으로 넘깁니다. 근데 제가 볼 땐 두 놈 다 똑같아요. 제조사들도 그렇죠. 올리고 마트들도 지들 마진을 더 붙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공공기관에서 10,000명이 넘는 인원 구조조정하고요. 스포츠에서 다양한 포지션을 잘 소화하는 선수를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서민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옥을 맛보고 있습니다. 올라운드 헬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 더 좋을 것이다. 보통 이런 기대를 갖게 되는데, 이런 기대도 내년에는 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드네요. 예, 빙하기입니다. 경불진 빙하기. 원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